1456년 2월 늦은 겨울에 찬바람이 한양거리를 스쳐 지나가던 날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단지 수성부부인 김씨로만 남아있습니다. 광산 김씨 김한로의 딸로 태어나 조선의 왕세자빈이 되었다가 폐세자빈으로 몰락한,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대군의 부인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고통과 인내의 역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광산 김씨 가문은 조선 초기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김한로는 태종의 신임을 받던 신하였고, 그의 딸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가문의 영광을 더할 운명이었습니다. 1407년 어린 김씨는 왕세자이제 훗날 양녕대군으로 불리게 될 그와 혼인하며 숙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왕세자빈. 그것은 조선 왕실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중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왕비가 될 몸, 나라의 어머니가 될 여인. 김씨는 분명 그런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법도를 배우고 시부모인 태종과 원경왕후를 정성껏 모시며 남편 이제와 함께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왕세자 이제는 학문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매사냥과 술, 그리고 여자에 빠져 지냈습니다. 왕세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감이나 절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기생들을 후궁으로 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축처분 용인되는 관습이었지만 왕세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왕세자의 여자 관계는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위험과 직결되는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신혼의 단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본처로서의 자존심은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며느리로서, 왕세자빈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고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1418년 양녕대군의 생애에서, 그리고 김씨의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축천 문제를 넘어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어리라는 여인은 원래 중추원 부사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즉 유부녀였습니다. 양녕대군은 왕세자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첩을 납치하다시피 하여 자신의 여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신분이 낮은 처녀를 첩으로 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양녕대군을 문책했습니다. 당연히 왕세자빈 김씨의 아버지 김한로도 사위의 행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어리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놀랍게도 장인 김한로의 집, 즉 본처 김씨의 친정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내연녀를 아내의 친정에 숨겨둔다는 것. 축첩이 일반적이던 당시 사회에서도 이는 도를 넘은 행위였습니다. 김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친정이 남편의 불륜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본인은 왕실과 친정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리가 양녕대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태종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때 양녕대군이 보인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종에게 수서를 올렸는데 그 내용인즉슨 아버지도 첩이 많으면서 왜 저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국왕인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대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종은 당황했고 조정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세자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양녕대군의 비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유흥에 빠져 지냈습니다. 태종이 양녕대군과 어울리던 패거리들을 벌주고 일부를 파직시키자 양녕대군은 항의의 표시로 꽃길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까지 나서서 너는 어린아이도 아닌데 지금 어째서 아버지를 이렇게 노엽게 하느냐? 앞으로는 조심하여 효도를 드리고 또 밥을 먹도록 하라고 훈계했지만 양녕대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을 은밀히 불러 세자가 공부를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음탕한 행위가 심하니 어찌하면 좋으냐며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국왕이 세자 문제로 신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인 태종과 원경왕후 앞에서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행실을 바로잡지 못한 며느리로서 왕실의 수치를 함께 짊어진 여인으로서 그녀가 느꼈을 죄책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첩들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첩실들. 그녀들을 막을 수도 쫓아낼 수도 없는 자신의 무력함. 왕세자빈이라는 지위가 무색할 만큼 그녀는 자신의 가정 안에서조차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1418년 7월 6일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쇄자시키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충녕대군 바로 훗날의 세종대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태종의 고뇌는 깊었습니다. 장자승계의 원칙을 깨뜨린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행실은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으로서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로서 태종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김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폐쇄자빈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녀는 얼마나 절실히 깨달았을까요? 11년간 지켜온 왕세자빈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언젠가는 왕비가 되어 나라의 어머니가 될 꿈, 그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양녕대군이 폐쇄자되면서 김씨도 자동적으로 폐쇄자빈이 되었습니다. 왕세자빈에서 사만국 대부인으로 그리고 세종 14년에는 부부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성부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왕비가 될 운명에서 일개 대군의 부인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호칭 하나하나가 그녀의 몰락을 상징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궁궐에서의 위치 변화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녀는 미래의 국모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폐쇄자빈이 된 순간부터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동정과 경멸, 안타까움과 거리두기. 그 복잡한 시선들 속에서 김씨는 자신의 처지를 매 순간 확인해야 했습니다. 궁궐 내에서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왕세자빈으로서 참여했던 각종 의례와 행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원경왕후를 뵐 때도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예법으로 인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자신의 몰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 김한로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위인 양녕대군이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딸의 혼인 하나로 가문 전체가 몰락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한로는 사위의 행실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리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국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씨는 아버지가 유배 가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자신이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것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는다는 죄책감. 그것은 폐쇄자빈이 되는 수치심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시대에 불효를 저지른 딸로서의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정 가문의 분위기도 냉랭해졌을 것입니다. 한때는 왕실의 외척으로서 영광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가문이 이제는 폐쇄자의 장인 가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친척들의 원망 어린 시선 혹은 지나친 동정. 그 모든 것이 김씨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김씨와 그녀의 가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종의 외척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생각하면 만약 양녕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면 김씨와 그녀의 가문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왕세자가 된 충녕대군의 장인 시모는 태종에게 고문당하다가 처형당했고 세자빈 소원왕후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노비가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태종은 외척이 권력을 쥐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양녕대군이 왕이 되고 김씨가 왕비가 되었다면
김한로와 광산 김씨 가문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태종의 성격상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문보다 더한 고초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쇄자의 장인으로 유배를 가는 것은 왕비의 아버지로 처형당하는 것보다는 나은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씨 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왕비가 되었다면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비행을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왕비로서 국모의 덕을 보여야 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비난과 압박을 견디는 것은 폐쇄자빈으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눈밖에 난 며느리로서 만약 김씨가 왕비가 되었다면 시부모의 노여움을 계속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태종이 살아있는 동안 상황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텐데 그 압박 속에서 왕비로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시동생 충녕대군과 그의 부인 소원왕후를 세자와 세자빈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랫동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궁궐의 의례에 참석할 때마다 소원왕후에게 예를 올려야 할 때마다 김씨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원망을 표현할 수도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폐쇄자빈으로서 그리고 대군의 부인으로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외척의 권력 확대를 극도로 경계했던 태종의 성격을 생각하면 김씨 가문이 왕실의 외척으로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쇄자의 가문이 되는 것이 더 안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씨 개인에게 위안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몰락이 가문의 안전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 사실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1418년 7월 6일 이후 김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양녕대군의 아내였고 그의 비행을 함께 견뎌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폐쇄자빈이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폐쇄자가 된 후 양녕대군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자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양녕대군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태종과 원경왕후가 승하하고 세종이 즉위한 후부터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양녕대군은 과거 왕세자였고 현 국왕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추문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가 자신의 아들의 첩을 범한 일입니다. 척삼남 서상군 이의 첩을 양녕대군이 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색을 넘어선 폐륜의 극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받은 아들 서상군은 결국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녕대군은 세자 시절에도 큰아버지의 첩인 기생 출신 초공장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호색한의 수준을 넘어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김씨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남편의 끝없는 비행,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자결하는 비극, 왕실과 세간의 손가락질.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인내와 침묵뿐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후대의 사극 드라마들은 김씨를 대인배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1998년 방영된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배우 안현홍이 연기한 김씨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김씨는 바람 잘 날 없는 왕실의 온갖 사건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묵묵히 참아냅니다. 양녕대군이 봉지련이라는 기생과 혼례식까지 올리고 궁궐 안으로 불러들이는데도 전혀 투기하지 않고 오히려 봉지련을 직접 맞아들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첩실 어리가 집안에 들어올 때도 예우를 갖춰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는 그녀를 생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실제 김씨가 정말로 이렇게 초탈한 경지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진이 그녀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의 인내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용의 눈물에서 김씨는 비슷한 처지인 시어머니 원경왕후와 자주 신세 한탄을 하며 함께 국까지 벌이며 위안을 삼습니다. 제발 세자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장면은 한 여인의 절박함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밖에서 한바탕 놀고 들어오던 양녕대군이 굿하는 소리를 듣고는 빈국만 노실 참이시오 라며 굿판에 끼어들어와 깽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고려조의 죽은 귀신, 조선조의 죽은 귀신 궐 안에서 죽은 귀신 궐 밖에서 죽은 귀신 모두 함께 놀자며 발광하는 양녕대군의 모습은 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씨에 대한 역사 기록은 놀라울 만큼 적습니다. 그녀가 언제 태어났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456년 2월 28일에 사망했다는 기록과 남편 양녕대군과 함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합장되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시부모를 어떻게 섬겼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폐쇄자빈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왕실 여성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그녀들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만 존재했습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기록되었을 뿐 그 자신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부재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고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고통, 표현할 수 없었던 절망, 호소할 곳 없었던 억울함. 그 모든 것이 침묵이라는 형태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김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왕실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실의 여성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제약과 더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왕세자비는 미래 왕비로서 완벽한 덕성과 행실을 보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바로잡을 권한은 없었고 오히려 남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했습니다. 친정 가문 역시 사위의 행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축첩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본처는 질투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후궁이나 첩시들을 잘 거느리는 것이 본처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투기라는 죄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김씨는 이 모든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세자빈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남편의 끝없는 외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부모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친정 가문의 안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1456년 2월 김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1407년 왕세자빈이 되었으니 적어도 50년 가까운 세월을 양녕대군의 아내로 살았던 것입니다. 5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왕세자빈으로 간택되던 날의 설렘을 기억했을까요? 남편의 첫 외도를 알았을 때의 충격을 잊었을까요? 폐쇄자빈이 되던 날의 수치심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역사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왕비가 될 꿈, 가정의 평화, 심지어 자식까지.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서 존엄까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수성부 부인으로서의 체면을 지켰고 양녕대군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양녕대군 묘에는 그녀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생전에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남편 곁에 그녀는 영원히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어쩌면 김씨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이해하지는 못했을지언정 한때 자신이 선택한 비록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을지라도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그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성부 부인 김씨. 그녀의 이름은 역사책에 단 몇 줄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 속에는 한 시대를 견뎌낸 한 여인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침묵의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소리 높여 저항하는 것만이 강함일까? 아니면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강함일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수성부 부인 김씨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동작구 상도동의 작은 언덕에는 그녀의 무덤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6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무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 여인의 인내에 대하여, 그 시대 여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그리고 역사가 기억하지 못한 수많은 침묵에 대하여 말입니다. 감사합니다.